이슈앤피플 네 가지 있는 뉴스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참모진의 메모가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죠. 네,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발단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노트에 적힌 웃기고 있네라는 문구였습니다. 네. 강 수석 왼쪽에 앉아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작성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에 오간 메모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김 수석이 곧바로 펜으로 웃기고 있네라는 글자를 지우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감장이 술렁거렸어요. 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기사를 봤다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서 퇴장시켜달라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모독이다,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를 취해달라, 메모 작성자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도 이걸 쓰신 분이 있냐, 배석하신 분 중에 쓰신 분이 있냐라고 묻자 강승혜 시민사회 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자, 두 강승규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또 김은혜 홍보수석과 함께 일어났는데, 자,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수석 일어나서 뭐 해명을 했습니까? 네, 일단 김은혜 수석이 무리를 빚어드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강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것을 혹시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위원 질의에 대해 쓴 것으로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지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게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재차 사과했습니다. 예. 주호영 위원장이 그걸 납득하겠냐라는 반응을 보이자 이번엔 강 수석이 사적으로 어제 일을 가지고 얘기하다 그렇게 된 것이다 부연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적 대화 내용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요구하자 그건 이야기할 수 없다, 사적 얘기를 공개할 수는 없다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네. 김대기 비서실장도 관련해서 사과를 했고요. 결국 두 수석 국감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요. 이번 논란은 여당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네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주호영 위원장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 네. 그것이 아니고 해명한 대로 사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감장의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도 적절치 못한 메시지를 필담으로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 당사자들이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와중이고 아직도 국민들의 피멍든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태도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의원들이 메모와 관련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네요. 맞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도 발언을 했었는데요. 예.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 주장을 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157명의 꽃다운 생명들이 명백한 정부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장이 웃겨 보이나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처럼 야당에선 두 사람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당분간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두 대통령실 수석은 또 국회의원직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콘텐츠 이사에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보도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구인 이수진 의원이 확보한 영상을 오마이뉴스가 입수해서 예. 지난 4일 양복을 입은 남성 3명이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지하 1층에 있는 코바나 네. 콘텐츠 사무실 내부에서 집기류를 들고 나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김종철 대통령 경호차장이 A 경호관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집무실, 집기류 등의 거의 이사 완료라고 쓰인 문구가 2대12 카메라에 포착돼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네. 경호 요원이 이
코바나 콘텐츠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네요. 집기를 옮겼다. 자, 이수진 의원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에서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어요. 네,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 대표직을 그만뒀는데 네. 왜 경호원들이 지금까지 6개월 이상 경호를 맡았느냐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코바나 콘텐츠 앞에서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것 온 주민이 다 알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예. 이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동정과 일정은 보안이라면서 코바나 콘텐츠와는 관계없이 사저 지역이 경호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5월에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난 건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네, 윤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초기였던 당시에 김 예. 여사가 회사를 존속할지 대표직을 유지할지 등을 놓고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월 31일 언론에 김 여사가 이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밝힌 바 있습니다. 5월 31일 물러났는데 지금껏 경호실에서 경호를 해왔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대통령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직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 집기 이사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내놨네요. 네, 경호처가 어젯밤 언론 공지를 내놨는데 이수진 의원의 의혹 제기 또 특정 언론사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경호 대상 인사가 사용하거나 주재 중인 사무실은 명백하게 보안 점검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사에 동원됐다는 식의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다 덧붙였고요. 오히려 경호 장소를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을 언론사에 흘려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하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호청의 설명은 경호를 해야 되는 인물을 어떤 장소에 있든지 경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물건을 일부 옮겨가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날 구속 기소한 데 이어서 곧바로 정 실장을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전에 정 실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근무하는 국회 당대표 비서실 또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도가 됐나요? 진행이 됐나요? 어떤가요? 네, 방금 전에 전해진 속보인데요. 예. 검찰이 일단 민주당사 진입해서 정 실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아하. 사실 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인 적은 있는데 예. 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국회 본청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 등을 고려해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이 사실을 국회 사무처에 알리고 허가받기 위해서 국회의장 비서실에서 면담을 했다 전해졌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앞서서 검찰 수사팀에 국회 본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임의 제출 형태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국회는 진입을 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허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국회의장의 입장이 검찰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사인 정 실장 부속실만 있다면서 예. 검찰이 보여주기식으로 민주당을 흠집내려는 정치쇼에 나섰다 맹비난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이니 압수수색에 협조하라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아무래도 관련해서 질문이 이어지고 할 텐데요. 네.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뉴스 보도도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네요.
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2014년 지방선거 때 5천만 원, 네. 재작년 4천만 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제 정 실장에 대한 수사는 입건 여부를 포함해서 말을 아껴왔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실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부터 남욱, 유동규 등과 유착해서 각종 선거 지원,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면서 사실상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오늘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걸 보면 과거 대장동이나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 정책 비서관으로 일했던 정 실장이 민간 사업자와 짬짬이한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 이 부패방지법을 살펴보면 예.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앞서서 위례 신도시 특혜 사건에도 이 조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 실장의 뇌물 혐의 말고도 대장동 초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성남시 윗선 관여 의혹이 더 드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배임 관여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주지사를 선출하는 중간선거 투표가 한창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미국 동부부터 중간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하원 의원 전체 435명과 예. 상원 의원 100명 중 35명, 또 50개 주에서 36개 주 주지사 등을 뽑는데요. 네. 지금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여성의 낙태권과 총기 참사에 대한 여론이 폭발하면서 격전지를 중심으로 표심이 집결해서 팽팽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상원 선거 결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박빙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러니까 하원은 대체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다. 상원은 상당히 팽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원이 더 궁금해집니다. 어떨까요? 네, 상원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35명을 뽑는데 지금 네. 최근 보도까지는 9곳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5명, 민주당이 4명이 당선됐는데요. 네. 아마 지금 뉴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또 추가적으로 소식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조지아나 펜실베니아 등이 이제 경합 지역인데 아직까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초경합지 중 하나인 조지아주에서는 현역인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 그리고 허셸 워커 공화당 후보가 동률을 기록하면서 초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지아주가 우리 기아차의 현지 공장도 있고 SK의 이노베이션 2차 전지 현지 공장도 이제 건설 중이라서 IRA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조지아주의 결과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손에 땀을 쥐고 있는 현재 상황이네요. 자, 끝으로 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큰 선거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앞서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해 주셨는데요.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손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네. 물론 하지만 법안 수정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부분은 공화당도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외교위원회의 기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기업에는 어떻게 IRA 이 법의 혜택이 또 더 확보가 될지 여부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